편관과 정관은 책임감입니다. 이 두 글자가 사주에 있다는 건 나는 무책임하게는 못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하고 말에 무게가 실려야 하며 내가 뱉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그게 바로 관성입니다. 그래서 편관 정관은 책임감의 기운이자 자존감과 체면의 기반입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넘기는 일에도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만 써도 바로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만큼 가오와 체면, 자존심에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있어야 내가 사람 같고 그게 무너지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 그래서 관성은 외유 내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강 내유인 경우도 많아요. 딱딱하고 완고해 보이지만 속은 의외로 겁이 많고 눈치도 빠릅니다. 그래서 편관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호탕하고 추진력 있어 보여도 막상 운이 안 좋거나 상황이 불리하면 누구보다 위축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관성은 타고난 체면이 있어야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운이 꺾인다는 건 내 위상이 낮아졌다는 뜻이고 그게 그대로 나는 지금 무가치해졌어 라는 자기 인식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실력도 책임감도 있지만 스스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급속도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편관정관은 실패보다도 체면 손상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그 관성 중에서도 감정형 책임감인 편관, 이성형 책임감인 정관을 중심으로 이 기운을 어떻게 다뤄야 나를 지키고 운을 키울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편관은 책임감의 기운이자 겉보다 속이 더 여린 관성입니다.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면 당당하고 리더 같고 스스로를 낮추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도 분명하고 뭔가 믿음직한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불안이 많고 늘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편관은 감정형 관성이에요. 사회 규범보다 내가 만든 체면과 이미지를 지키려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더 멋져 보이고 싶고 더 책임지는 척하고 더 잘 해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사실 겁에서 시작된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편관은 겁이 많아요. 무시당할까봐, 인정 못 받을까봐, 혹은 실수할까봐. 그래서 더 세게 나가고 더 당당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꺾이는 시기에 이게 무너집니다. 주변 반응도 예전 같지 않고 스스로도 실수가 늘어나면서 체면이 깨지고 자존감이 같이 주저앉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말수도 줄고 사람도 피하고 편관은 폼으로 살아가는 기운이지만 그 폼이 무너지면 스스로를 못 견디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편관은 제대로 작동하면 정말 멋진 기운입니다. 빠른 실행력, 추진력, 책임감, 그리고 리더십, 이 모든 걸 겸비한 사람이죠. 비즈니스 현장이나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운, 그게 바로 편관이에요. 그리고 편관이 진짜 멋있을 때는 마무리까지 책임졌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편관에게 마무리도 가오거든요. 편관은 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돈을 쓸 때조차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의 중에 의견이 묵살당하면 단순히 무시당한 게 아니라 내 체면이 깎였다, 즉 자존감이 흔들린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오래 남고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복귀하고 다음엔 절대 안 당하려고 준비하죠. 그만큼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돈 쓰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쓸 땐 시원하게 쓰지만 혼자일 땐 생각보다 검소해요. 지인들 앞에서 밥값, 선물, 술값은 과하게 내면서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5,000원도 아까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좀 있어요. 그게 허세라기보단 상황에 맞는 내 역할을 지키려는 의식이에요. 관계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선을 긋고 쉽게 안 열리지만 한번 내 사람이라고 느끼면 힘든 일도 다 감당하고 도와달라면 말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결국 상처받고 다신 안 해. 하지만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선 똑같이 행동해요. 그게 편관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니까요. 이처럼 편관은
모든 것을 폼과 책임의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멋있고 믿음직하지만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죠. 편관은 감정 기반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멋있게 작동할 땐 정말 믿음직한데 한 번 방향을 잃으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건 나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여요. 문제는 이 책임감이 기준 없이 흘러갈 때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누구를 위해 이러는지도 모르게 되고 맨날 나만 손해보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편관은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 도와줄까? 라는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 땐 도와주고 나쁠 땐 안 도와주는 건 약한 편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럴 땐 도와줄 기준을 먼저 정해둬야 해요. 과거에 날 존중했는가? 지금 이 사람이 내 시간을 써도 되는 사람인가? 기분이 아니라 룰로 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편관은 즉흥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룰 없이 계속 책임지고 나서다 보면 나중엔 다 떠안고 정작 보상은 못 받고 내가 뭐하러 이랬지? 후회하게 됩니다. 편관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자기 에너지 흐름을 알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치고 어떤 관계에서 충동적으로 나서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굴 지켜야 하는가의 기준이 명확해요. 편관은 자꾸 모두에게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데 그건 자존감이 체면에 묶여 있을 때 나오는 착각이에요. 내가 누구를 도왔다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 헛된 책임감 대신 구조적 영향력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기준이 세워지고 방향이 명확해진 편관은 운이 들어왔을 때 진짜 카리스마형 리더가 됩니다. 결정은 빠르고 조직은 끌어당기며 책임은 스스로 짊어지는 사람. 그런데 시스템 없이 운만 좋으면 기회를 흘려보내고 폼과 체면에 갇혀 제대로 잡지 못해요. 정리하자면 편관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책임감입니다. 시스템 없이 흘러가면 자기를 소모하고 룰과 기준이 세워지면 리더로 성장합니다. 폼은 출발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폼을 실력으로 증명하려면 지금 내 운과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감정보다 구조로 나를 움직여야 합니다. 정관은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관이 강한 사람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똑바로 살고 싶어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내면의 기준이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정관은 도덕성, 책임감, 실리, 원칙 같은 단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각하면 찝찝하고 내가 한 말을 못 지키면 잠이 안 오고 작은 거짓말도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요. 이런 사람들 겉으론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기 검열 중인 사람이에요. 왜 정관은 이렇게까지 자기 기준에 집착할까? 그건 정관은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편관이 외부의 시선과 폼을 더 중요시한다면 정관은 내면의 도덕성과 자존심에 더 민감하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도 이건 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멈추고 실수라도 하면 혼자서 끝없이 자기 비난 루프에 빠지기 쉬워요. 왜 이걸 못 지켰지?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식의 자책이 너무 쉽게 올라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만 늘 불안한 사람. 정관은 사회에서 정말 선호받는 기운이에요. 약속 잘 지키고 예의 바르고 안정감 있고 무리한 말 안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늘 말하죠. 쟤는 참 인간 됐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정관은 그런 칭찬이 반갑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대를 계속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밖에선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부족함과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운이 꺾일 때 착한 바보가 되기 쉬운 정관. 운이 좋을 땐 자제력 있고 중심 잡힌 사람인데 운이 나빠지면 이 통제력이 자기 억압으로 바뀝니다. 말도 줄고 실수 하나에 위축되고 거절 못하고 남 눈치만 보게 돼요. 이건 정관 특유의 강박, 나는 항상 옳아야 해가 무기력으로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정관의 장점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해요. 반대로 운이 들어오면 정관은 정말 신뢰받는 리더로 자리 잡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이끄는 사람, 중심을 잡아주는 관리자, 공정하고 묵묵한 실천가, 카리스마로 이끄는 편관과 달리 정관은 시스템과 기준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리더예요.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신뢰, 자산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정관이 건강하게 쓰이려면 정관은 자기 안의 기준을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책임이라는 무기를 가질 수 있지만 기준이 너무 높으면 자기 억압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정관이 정관답게 쓰이려면 내 기준 안에 나를 위한 여유도 들어 있어야 해요. 나도 실수할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정관은 진짜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믿음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은 나는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내면의 압박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감은 운의 흐름, 즉 계절에 따라 작동 방식이 좀 바뀌어요. 운이 좋으면 리더십이 되고 운이 꺾이면 자책과 불안으로 바뀝니다. 저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사람의 60년과 자연의 1년 사계절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흐름으로 인생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사주에서 운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정관과 편관, 즉 관성이 운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흐름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절별로 설명드릴 겁니다. 관성의 봄은 책임의 에너지가 안으로 틀어박히는 시기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자꾸 인정받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자기검열에 빠져요. 정관은 혼자 책임을 떠안고 억울해지고 위축되고, 편관은 자존감이 무너져 주눅들고 스스로 존재를 접으려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결과보다 축적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실력이 안 드러난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름, 리더십이 살아나고 영향력이 확장되는 시기, 실행력이 폭발하고 세상이 드디어 나를 알아봐주는 시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정관은 체계 안에서 중심 인물이 되고 편관은 판을 주도하고 실행을 이끄는 리더로 떠올라요. 단 이 시기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과신하면 실수가 생기고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은 관성이 가장 빛나고 보상받는 시기예요. 명예와 타이틀, 성과와 평판이 따라오는 시기이죠. 그동안의 책임감이 신뢰 자산으로 돌아오죠. 정관은 조직의 축이 되고 편관은 결정권자로 영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때 오만에 스며들 수 있어요. 정관은 기준에 갇히고 편관은 체면을 건드리는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겉으론 완성처럼 보여도 오히려 깨지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겨울은 겉은 부유하지만 속은 텅 빈 시기예요. 관성의 겨울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외적으로는 인정받고 자존감은 높지만 내면은 허무하고 실속은 빠져나가고 있어요. 편관은 체면이 무너지면 극도로 위축되고 정관은 자책과 자기검열에 갇힙니다. 이 시기에 투자, 확장, 도전은 금물이에요. 겨울 땅에 씨앗을 뿌리면 얼어 죽습니다. 지금은 비우고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정리를 하면 당신의 책임감은 지금 어느 계절인가요? 정관과 편관은 모두 책임감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해요. 하지만 그 책임감은 계절을 타고 변형됩니다. 봄엔 주눅들고, 여름엔 리더가 되고, 가을엔 보상받고, 겨울엔 그 무게에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책임에 끌려다니다가 나 자신을 잃습니다. 관성은 나를 지키는 무기이자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은 나는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늘 버티고 묵묵히 해내고 책임지지만 문제는 내가 만든 룰에 내가 갇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관성은 나를 지키는 도구이지 나를 억누르는 족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되 그 안에 나를 이해하고 쉬게 해줄 여백도 있어야 해요. 폼도 중요하고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나를 사랑하는 태도가 들어갈 때 관성은 진짜 리더십이 됩니다. 책임감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의 흐름은 반드시 바뀌고 당신은 충분히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성, 편관과 정관의 성향과 흐름, 그리고 우리가 사주 속 이 기운을 어떻게 이해하고 써야 하는지를 이야기해봤어요. 관살이 뭔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
분들, 현관이 사주에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걱정했던 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 사주를 봐도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열심히 공부해도, 운을 아무리 계산해도 왜 정작 현실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 준비 중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